자, 여러분들 이 많은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우리에게 많은 혼돈을 안겨주죠. 뉴스를 보다 보면 어쩔 때는 트럼프는 왜 저래? 우리나라 괜찮을까? 관세 협상하러 막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막 폭증하죠. 근데 투자자는 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역사, 과학, 인문, 어떤 창업가의 인격에 대한 거나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적으로 통섭을 해야만 좋은 결과물을 빼낼 수 있어요. 투자가에게 주어진 것은 기계도 없고 설비도 없고 특허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역량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역량을 다르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각각 많이 들어보셨죠? 챗GPT, 그록. 혹시 그록 써보신 분 있으세요? 일단은 와인 갑니다. 약간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다 인격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소름 돋게 다릅니다. X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잖아요. 그록을 쓰면서 저는 느낀 거는 이 AI인데 일론 머스크스러워요. 약간 물리학자 같고 경제학자 같기도 하고 엄청 분석적인데 좀 말도 많긴 해요. 분석적인데 말은 별로 없고 되게 시크한 존재가 퍼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만나면 약간 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만은 핵심과 명료한 결론만 주는 영국 신사 같은 느낌. 챗GPT는 되게 인도의 공학자 같죠. 막 말이 많아요. 때로는 틀린 말도 하기도 하는데 막 이렇게 챌린지를 걸면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이들이 각각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챗GPT의 밸류에이션이 완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픈 AI가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짜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계속 칩 사는 게 돈 아깝다. 그래서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겠다. 야심찬 개발을 하고 브로드컴한테 설계를 맡기면서 뒤에 TSMC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환판을 잘 보고 있어야만 한국 기업이 어디다가 줄을 대가지고 우리는 소부장으로 물건을 팔까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참조하시고요. 자, 어제도 상원, 하원 몰아넣고 야유도 받고 엄청난 찬사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꿈꾸는 미래는 미국의 제국주의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영국의 대영 제국 못지않은 난폭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어떤 힘을 바탕으로? AI라는 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주창할 겁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2년 반 전에 닷컴 2.0이라는 레포트 몇백 명 안 보셨어요. 그 레포트 20몇 장 쓰면서 불황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황은 한 24개월 그 이상 갈 수도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버텨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황이냐 아니냐 하면서 1년 2년을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불황이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존재냐? 그냥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왜요? AI라는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됐거든요. 과거에 영국이 어떻게 제국주의가 됐죠? 산업혁명을 그 기계의 힘을 얻게 됐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계의 힘은 청나라 가면은 완전히 한 사람 있어도 10명, 20명을 대응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전 세계를 침공한 거죠. 이제 미국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보세요. 공통점은 하나죠. 넷이서 춘추전국 시대로 싸우고 있는데 공통점은 미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주체가 인간이었죠. 이제 이 주체가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바뀌는 대변환 지점, 이거는 50년, 100년, 아니 더 멀게 보면은 산업혁명 근대화 시작 이후부터 이런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존재, 싱귤레러라고 하죠. 초지능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초지능을 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두뇌는 하나니까. 우리 몸에 머리가 하나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테크 타이탄들은 인간의 지능의 100만 배, 1억 배 되는 그 지능의 파워를 1조 달러가 넘는 데이터 센터에서 수혈받아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에 근거해서 미국이 과감하게 어느 나라도 예의 갖추지 않고 마구 관세 따발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 이분이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이제는 우리 앞으로 2년, 3년, 5년 안에 신격화된 인간들이 등장하게 된다. 어쩌면 이 그리스 시대에 나타났던 제우스 이런 신격화된 인간화된 심리였죠 그때는. 근데 이제는 AI의 파워에 힘을 얻어서 신격화된 인간들이 그들만의 전쟁을 하면서 인류를 새롭게 진보를 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호모데우스라고 생각하고, 이 호모데우스는 사실 호모사피엔스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을 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피엔스를 압살해버린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피엔스 2.0이 훨씬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많이 홍보해 주시죠. 기승전은 유튜버 출신입니다. 웃지 마시고요. 이게 깨알고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자, 다시 역사로 볼게요. 르네상스 시절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죠. 산업혁명 시절에 로스차일드가 있었어요. 미국의 전성기 JP모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반독점법을 막 시행하면서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가 나타나면서 국가가 비대해지고 법률가들의 시대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차원가 시대가 오면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어떤 패밀리일까? 이 시대의 주인공은 어떤 패밀리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 퀴즈 안 낼 거예요. 네. 갑자기 맞춰버리면 기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 테크 타이탄의 기술 혁신 전쟁. 첫 번째 후보 누굴까요? 네. 일론 머스크. 당연히 생각하셨겠죠. 네. 지금도 이렇게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막 1000명씩, 10,000명씩 하면 막 잘라버리잖아요. 도지의 수장, 또 도지코인의 또 이제 세일즈를 하셨고,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테슬라의 기업 가치 885 빌리언,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합치면은 본인의 개인 자산이 6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웬만한 나라의 GDP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GDP의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산이 2배가 또 늘면 그냥 대한민국 하나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야말로 지금 나라를 국경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어? 통신 끊어버릴래 하면서 스타링크 끊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의 팟캐스트 이런 거 되게 즐겨서 듣는데 작년인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너는 스페이스X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고 안 가진 게 뭐냐 넌, 그리고 애도 많고 이러니까 자기가 안 가진 게 하나 있대요. 자기는 푸틴이 부럽대는 거야. 전쟁도 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야. 오싹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안 해본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3기 때는 국방부 장관으로 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꿈은요, 우주를 갑니다. 오늘 스타버스트에서 발표해 주시지만 저희가 우주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우주 산업을 바라봅니다. 스페이스X는 저궤도에서 뭐 이렇게 통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 세상으로 해서 화성 가서 이주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2년, 3년 안에 달에 갑니다. 추더보면 달에 갑니다. 이게 정해진 미래예요. 계약이 돼 있습니다.
3점 몇 조 원, 3조 원 넘는 계약으로 나사가 이미 선정을 한 게 스페이스X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가야 됩니다. 2027년도에 달로 가서 달의 표면을 쥐잡듯이 이제 탐사를 할 겁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르테미스 미션 3가 스페이스X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의 표면에는 인류가 100년을 먹고 살 만한 에너지원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헬륨3입니다.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대기가 없어야지 생성이 되는 그런 아주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것을 꿈꾸고 있죠.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다음 사람을 보면 재밌습니다. 다음 사람 등장인물, 이분은 주인공일까 아니면 악역 조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잠잘 때마다 생각나는 악역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아마 이 중에 하나 정도의 악연일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오픈 AI를 재단을 기업으로 만들면서 일론 머스크를 팽시킨 거. 네, 이걸로는 법적으로 분쟁이 이미 피고 원고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성깔 이상해서 착한 샘 알트만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자, 샘 알트만이 Y 컴비네이터 CEO 하다가 나와가지고 오픈 AI를 창업합니다. 창업이 아니죠. 재단을 설립합니다. 파운데이션. 재단은 뭡니까? 공익단체입니다. 재단을 설립한 이유를 샘 알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이 AI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 AI가 선한 AI가 되어야 되고 인류의 해로운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으로 하면 안 된다. 수익을 내지 않는 재단으로 해야 순수하게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후원금 형태로 몇 억불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일론 머스크한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친구. 저건 물음표로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했는데 샘 알트만이 한 몇 년에 걸쳐서 다 저 형님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더니 샘 알트만 84년생이에요. 참고로. 저기는 72년생이고 이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기업으로 바꾸려고 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거 사실은 말바꾸기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소송을 걸 만하죠. 자기는 후원금을 냈는데 이걸로 개발한 거를 저기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좀 찾아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한테 전화합니다. 형님, 제가 진짜 심각한 걸 개발했는데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랑 딱 물리면 대박이에요. 성능 한번 보세요. 야급한 거죠. 아, 근데 너네 그 재단이잖아. 어떻게? 아, 제가 기업으로 바꾸고 이 재단의 기술들 다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리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분 49%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줍니다. 제 생각이 이래요. 50, 그 이상도 주고 싶었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연결 재무제표로 달긴 그렇고 49까지만 하자. 부족한 정성을 수수료 지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했을까요? 샘 알트만이 재단인 상태에서 자기 지분율이 빵이죠. 재단이니까. 재단 이사장이죠. 기업으로 가면서 자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험납의 딜을 하고 자기 지분율의 8%를 가져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3천억 불 회사의 8%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생기게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일론 머스크는 가뜩이나 다혈질인데 토털 라이아라고 완전 사기꾼 XX야 이러면서 쌍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넥스트 미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달 가서 이제 에너지를 캐오는 거잖아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거는 보통 많이 모르시죠? 헬리온 에너지라는 회사에 샘 알트만이 자기 현금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막 100조, 200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4천억 이상을 헬리온 에너지에 투자를 합니다. 2대 주주가 됐어요. 저 헬리온 에너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핵융합 발전을 하는 세계 탑2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머스크가 고마워. 빨리 달에 가서 헬륨3 줘. 내가 꺼줄게. 에너지를 만들어줄게. 일론 머스크는 복창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샘 알트만은 에너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력 생산을 해야 데이터 센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짜리가 가면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헬륨3 하려면 한 5년, 10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소형 원자로죠, SMR. 미국의 가장 각광받는 SMR 기업 중에 하나가 오클로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를 스펙 합병, 우회 합병 식으로 나스닥에 상장시킨 게 장림입니다. 그 상장할 때 스펙 회사의 이름이 알트만 코퍼레이션. 그냥 알트만 회사. 내 회사.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짜증나는데 여기에서는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정극이 가는 거예요. 네, 아침 드라마 수준은 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4천억을 들여서 매일매일 소송 걸릴 거 불사하고 이제 트럼프를 왕을 만들어줬는데 한 일주일 열흘 됐나? 와, 이런 트럼프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이 3명을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진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다. 그 주인공이 샘 알트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터졌죠. 일론 머스크 욕을 하고 돈은 있냐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딜라 대표가 나와가지고 돈 내가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을 일단은 주연 배우, 악역 조연 배우는 맞는 것 같은데 감독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감독을 누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약간 퀴즈가 들어갑니다. 하나씩 클루를 드릴 거예요. 네. 맞추시는 분께는 역시나 선물을 드립니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리뷰라는 되게 현재의 마가 사상,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사상 체계를 수십 년 전부터 되게 비슷한 논리로 실리콘밸리가 기술을 혁신을 가지고 세계를 압도해야 된다, 군사력으로. 그 사상을 전파하던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87년입니다. 아직 감은 안 오시죠? 되게 큰 선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이분은요, 제이디 반스 부통령을 꼬마 때부터 키워준, 어떻게 보면, 손 들. 네? 자.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못 들으셨길 바라면서. 네. 제이디 반스 부통령이요. 이분의, 그러니까, 피터 딜, 말씀하셨는데, 피터 딜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 정치인 데뷔한 다음에 정치 자금을 200억 정도를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를 아시겠죠? 그냥 피터 틸 사람입니다. 제이디 반스. 근데 항상 트럼프 뒤편에 앉아있죠. 참고로 제이디 반스가 84년생이죠. 그리고 이 회사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앤드릴이라는 회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키드 마틴을 아마 대체를 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드론이, 이들이 만든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들 막 북한 병사들 사살하고 러시아 병사들 사살하고 한 게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1조 넘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업 가치가 30조가 넘어가고요. 이번에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파운더스 펀드의 자금이 20억 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 엔주리라는 회사가 초창기에 소시적에 진짜 기업 가치가 한참 낮을 때 제이디 벤스가 개인으로 투자를 합니다.
제디버스가 혼자서 그걸 투자했을 수 있을까요? 피터 틸이 간접적으로 저는 정치자금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될 수밖에 없는데 빨리 돈 넣어. 네, 그런 거죠. 근데 되게 합법적이죠. 자, 그래서 피터 틸은 팔란티어의 창업자죠. 그래서 팔란티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조합으로 갑니다. 팔란티어와 앤드류. 그러니까 전투 전략을 짜는 AI는 팔란티어고요.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을 AI로 돌리고 있고, 그래서 몇월 몇 시에 어디로 요격을 해라라고 하는 건 앤드류의 드론이 날아갑니다. 이제 앤드류의 드론은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잠수정으로까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효율화를 외치면서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우리는 전통 방식이 아니라 이런 드론과 이런 걸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약할까 하면서 앤드류의 매출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미국에 가서 앤드류 구주를 좀 떠오려고 지금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 틸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피터 틸이 예전에 한때 FBI 정보 요원이었어요. 그걸 다 했죠. 그런데 오묘하게 지금 팔란티어가 미국 FBI, CIA, 국방부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피터 틸은 사상적으로나 돈으로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구랑도 적을 지지 않죠. 심지어 샘 알트만하고 엄청 친합니다. 누구하고도 적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뒤에서 마크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약간 이 시대의 JP 모건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 사실 일론 머스크도 이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마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초가 되기 시작하는데 5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재밌으세요? 감질만 나죠? 사피엔스 2.0에서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스탠딩 코미디? 계속 홍보하고 있죠. 저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마가는 트럼프 혼자만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타이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관세 전쟁, 과격한 작은 정부, 트럼프의 그냥 감정적인 기행일까? 이 사람이 약간 뚱기게 써서 그런가?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무거운 그런 사상적 책임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AI의 혼령에 이끌려서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안녕. 그러면서 가볼까? 작은 정부. 그래서 정부를 정말 급속한 속도로 작게 만들고 있죠. 저는 한 20년에 걸쳐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막 작아졌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릴게 여러분 이걸 다 읽으시기는 어려울 테고 조만간에 저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은 출간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안 하냐면 제가 출판사에 저거 번역하겠다고 제가 했더니 이미 누가 인자가 있대요. 저는 저 책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사상적 체계를 정리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냥 제목에서부터 하드 파워, 하드 파워. 네. 아주 무서운 파워죠. 그리고 소프트 빌리프, 그리고 미래. 근데 누구의 미래예요? 서방의 미래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예요. 미국이 지배하는 전 세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화국은 앞에 민주주의적 국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이 왜 민주주의랑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죠? 미쳤나? 아니에요.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기술 엘리트들은 왕정이어도 상관없고 전제정이어도 상관없고 이게 민주주의랑 상관이 별로 없고 그냥 이 기술을 통해서 미국이 더 강대한 국가가 되면은 나는 좋아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교한 사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소름 돋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저자 누굽니까? 알렉산더 카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팔란티어 CEO. 그리고 이분은 AI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현대 철학의 대가, 양대산맥이죠. 대가의 밑에서 수학한 철학도였습니다. 철학자로 성장해도 될 만큼 철학의 수준이 있었던 사람인데 생뚱맞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도 어떤 사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팔란티어 CEO로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에요. 고급스러운 마케팅을 하는 거죠. 미국이 이 소프트웨어, AI 이런 기술을 자꾸만 무슨 뭐 SNS 이런 거, 뭐 커머스 이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국방에다 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발가벗은 제국주의를 그냥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상적 체계가 87년, 95년, 심지어 95년도 저 책은 피터 틸이 공저자입니다. 다들 사상가예요. 자, 여러분 이제 끝에 다가가고 있어요. 아쉽지만 보세요. 10년 만에 전 세계 부자들의 랭킹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은 이제는 테크 타이탄들로 싹 도배를 했고요. 그냥 LVMH 한 명 빼놓고는 다 테크 타이탄입니다. 옛날에 뭐 워렌 버핏도 있고 막 스페인, 멕시코 막 있었는데 그리고 전통적인 그냥 소비재도 있고 했는데 이렇지 않아요. 테크 타이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성장률은 2% 3%잖아요. 7명의 자산가들의 부가 늘어나면은 연평균 15%로 미국 성장률을 한 7배 정도 더 빠르게 성장했고 그냥 사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7배가 증가했고요. 일론 머스크 한 명만 보잖아요.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테크 타이탄들의 초지능을 탑재한 테크 타이탄들의 미국 정부를 앞세워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세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장악한 원년이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려면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 이런 막 역사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게 스탑 되려면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혹시 1, 2, 3 없으시면 AI 시대에 막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막 영증이 막 고름이 터져야 돼요. 막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임기 4년짜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에 걸쳐서 테크 타이탄들의 지배가 너무 흉폭해져가지고 곳곳에서 막 혁명이 일어날 수준까지 가서 막 AI 세금을 만들자, 로봇 세금을 만들자까지 가야 이게 가능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는 좀 남겨놓고요. 이런 말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했고요. 초지능은 온다. 그 초지능 시대를 바탕으로 미국의 트럼프의 AI 제국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호모 데우스를 꿈꾸는 미국의 테크 타이탄들이 가는 길에 골목마다 길목 기술을 우리가 장악하는 소부장 전략, 스몰 석세스로 방산, 바이오, 핵융합, 우주항공, 에너지, 휴머노이드, AI 캐펙스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HBM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술을 더 갈고 닦아가지고 미국의 테크 타이탄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 방정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 찾았었어요. 예전에 갤럭시 폰,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성장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게 갤럭시 신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런 새로운 신화를 써나가기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천안, 충남 이렇게 지역으로 가가지고 숨어있는 스타트업 발굴해서 글로벌로 진출시켜서 사피엔스 2.0 시대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그래비티 벤처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